편의점 앞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한 무명 작가, 아이의 유치원 가방 속에서 발견된 100억짜리 수표. 여러분, 만약 내 아이의 낡은 유치원 가방 속에서 100억 원짜리 수표가 나온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아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겠죠. 여기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동네, 연무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겨울바람이 제법 매서웠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35의 무명 동화작가 은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엔 유치원 졸업을 앞둔 딸, 하늘의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죠. 아이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노는 사이 가방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던 은수의 손길이 멈춘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방 안쪽 덧댄 천 사이로 삐져나온 빳빳한 종이 한 장. 장난감 돈이겠거니 하며 꺼낸 은수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금융기관의 직인이 찍힌 무려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한 지불보증서였죠. 은수는 손을 떨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심장이 귓가에서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7년 전 눈 내리던 편의점 파라솔 아래 버려져 있던 핏덩이 하늘. 은수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합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며 키운 세월이 7년인데 그 시간의 끝에 나타난 이 거대한 숫자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 멀리서 해맑게 뛰어오는 하늘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수는 서둘러 수표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은수는 다가오는 아이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오늘 유치원에서 누가 가방 만진 사람 없었니? 하늘은 해맑게 웃으며 은수의 품에 안겨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초콜릿 주면서 가방 예쁘다고 만져줬어요.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100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누군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좁은 옥탑방 바닥에 수표를 내려놓고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놓인 100억이라는 숫자는 잊을 적이다 못해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연무시의 낮은 지붕들이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끔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은수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은수는 잠든 하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찬바람 속에 버려졌던 아이. 이름도 성도 없이 편의점 아기로 불릴 뻔했던 아이를 은수는 제 호적에 올렸습니다. 미혼모라는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동화책을 써서 번푼 돈으로 분유를 사고 옷을 해입혔던 그 고단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다시 집어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하늘이에게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사줄 수 있고 평생 돈 걱정 없이 공부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수는 압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행운은 없다는 것을요. 100억이라는 거금은 아이를 버린 쪽에서 보낸 입막음용일까요? 아니면 이제 아이를 찾아가겠다는 예약금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내려오는데 평소 보지 못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은수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 골목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세단 뒷좌석 창문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차가운 안경을 쓴 남자 강도준이 무심한 눈빛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죠.
은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은수가 숨은 담벼락 쪽을 향하는 찰나 은수는 아이를 들쳐업고 시장 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동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은수를 보며 하늘은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서워요. 우리 어디 가요? 은수는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안심시키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엄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우리 잠깐만 여기 앉아 있자. 그때였습니다. 은수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망설임 끝에 수락 버튼을 누르자 아까 차 안에서 보았던 그 남자의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준은 마치 은수를 보고 있기라도 한 듯이 말했습니다. 한은수 씨, 도망쳐봐야 연못이 아닙니다. 100억의 가치를 아신다면 제 발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은수는 휴대폰을 쥔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수는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공원은 평소처럼 평화로웠지만 은수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 은수는 결심한 듯 아이의 손을 잡고 강도준이 말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적어도 무엇이 아이를 위협하는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연못이 외곽의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강도준이 홀로 앉아 찻잔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수와 하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하늘을 옆자리에 앉히고 강도준의 맞은편에 꼿꼿이 앉았습니다. 강도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그 안에는 7년 전 하늘이 입고 있었던 베넷 저고리의 사진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사무적인 말투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국내 최대 IT 기업 강성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7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회장님 장남의 외동딸이죠. 은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몸에 그런 거대한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도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기업 승계 분쟁 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이의 생모가 마지막 수단으로 아이를 편의점에 맡겼고 그 증표로 100억 수표를 가방에 숨겼던 것이라고요.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수표는 아이를 키워달라는 부탁이었나요? 아니면 아이를 팔라는 뜻이었나요? 강도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은수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아이를 저희에게 넘기면 그 100억은 온전히 당신 것이 됩니다. 무명 작가 생활을 청산하고 남은 인생을 화려하게 사실 수 있죠. 하지만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유괴 죄목으로 당신을 고소할 겁니다. 옆에서 과자를 먹던 하늘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은수의 옷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은수는 차갑게 식은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억?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도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강도준의 말은 협박이자 거래였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강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엄마 자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늘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강도준은 여유롭게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 은수의 귓가에 낮게 은조렸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100억을 챙겨 떠날지 아니면 빈손으로 감옥에 갈지 선택하십시오. 회장님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강도준이 떠난 자리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나 데려가요?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은수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창밖의 어두운 구름처럼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떠난 뒤 은수는 홀린 사람처럼 하늘의 손을 잡고 시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과일 가게 앞에서 은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수는 가장 크고 잘 익은 딸기 한 팩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엄마가 우리 공주님 좋아하는 딸기 배 터지게 사줄게. 하늘은 엄마의 갑작스러운 선물에 신이 났지만 은수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100억이면 이 시장 전체를 사고도 남을 텐데 지금 당장 딸기 한 팩을 사면서도 손이 떨리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딸기를 씻어 하늘의 입에 넣어주며 아이의 얼굴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이 맑은 눈망울이 재벌가라는 차가운 성벽 안에서 웃음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은수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원고지 대신 흰 종이를 펴고 하늘을 위한 마지막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구름나라로 간 작은 새였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가 우연히 황금 둥지를 발견하지만 그곳엔 날개를 펼칠 자유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은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응조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둥지는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엄마의 품이란다. 글을 쓰던 은수는 문득 주머니 속 100억 수표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은수 자신도 성공한 작가인 척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인생을 팔아넘긴 대가였습니다. 은수는 밤새 수표와 동화책 사이에서 번민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면서도 내 품에서 떼어놓는 건 생사를 찢는 아픔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결심한 듯 낡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어젯밤 쓴 동화 원고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하느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해. 은수는 100억 수표를 화장대 구석에 던져둔 채 아이를 업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에는 이미 강도준의 부하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은수의 앞을 가로막은 사내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은수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요. 내 아이를 어디로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때 검은 차 문이 열리며 강도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목소리로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한은수 씨, 도망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정말 법대로 해야겠군요. 강도준의 손엔 이미 경찰서에 접수될 유괴 신고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연무시의 작은 법정안은 무거운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은수는 며칠 사이 부쩍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형용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강성그룹의 호화 변호인단과 서늘한 표정의 강도준이 앉아 있었죠. 방청석 뒤편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저 처녀가 애를 훔쳐 키운 거였어? 라는 날카로운 말들이 은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강도준 측 변호인은 준비한 서류를 흔들며 냉소적인 목소리로 은수를 몰아세웠습니다. 피고 한은수는 7년 전 발견 당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탈취이며 100억 수표를 보고 아이를 사유화하려 한 탐욕의 결과입니다. 은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사를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은수는 말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표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얼어 죽어가는 핏덩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바란 건 돈이 아니라 하늘이의 웃음뿐이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은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법은 기른 정보다 혈연과 절차를 우선시했으니까요. 그때 굳게 닫혔던 법정문이 열리며 하늘이 유치원 선생님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다 피고인석의 은수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강도준이 당황하며 아이를 떼어놓으려 하자 하늘은 은수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 무서워요. 나 엄마랑 집에 갈래요. 엄마가 써준 동화책 읽고 싶어요. 하늘은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판사석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은수가 밤새 써내려간 구름나라 작은 새의 원고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아저씨들이 가져가라는 그 종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동화책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던 어른들 앞에 아이가 진짜 보물이라며 내놓은 것은 낡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강도준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안경을 고쳤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수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7년의 세월이 그 종이 뭉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잠시 규정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법정을 나서는 은수의 등 뒤로 강도준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은 서늘함 대신 묘한 흔들림이 그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연무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손엔 여전히 100억 원의 수표가 들려 있었죠. 강도준은 법정에서의 소동 이후 은수를 몰아세우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결심한 듯 강도준을 처음 만났던 그 낡은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강도준은 이전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은수를 맞이했습니다. 은수는 주머니에서 조금 구겨진 100억 수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강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은수는 말했습니다. 이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늘이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강도준은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은수 씨의 인생이 바뀔 텐데요. 정말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은수는 창밖에서 나비 뒤를 쫓으며 뛰어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수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7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하늘이를 만난 그날요. 이 돈을 제가 가지면 전 평생 감시당하며 불안해하겠지만 아이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쓰인다면 하늘이는 세상의 축복을 받는 아이가 될 겁니다. 저는 그저 지금처럼 하늘이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은수의 단호한 태도에 강도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일에만 익숙했던 사람이었죠. 강도준은 안경을 벗어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한은수 씨가 유지하되 강성그룹은 아이의 성인 전까지 교육 지원만 하는 것으로 합의하죠. 그것이 아이의 생모가 바란 진짜 보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은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100억은 사라졌지만 은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늘이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어?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은수는 밝게 웃으며 그럼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슬픈 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편의점 앞에서 만난 작은 보물이 어떻게 세상을 환하게 밝혔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은수는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은 수만 개의 숫자보다 단 한 번의 포옹으로 증명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아이를 지켜낸 은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연무시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00억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혹시 바로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